오늘은 채권 브로커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채권 브로커라는 직업이 무엇을 하는 직업이죠? DCM이라고 네네. 이제 기업의 어음과 채권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네. 그 발행해서 유통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은행 업무가 이제 두 분류로 나뉘는데 네네.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랑 이제 네. 커머셜 뱅킹이 하는 차이는 기업을 위한 은행의 업무를 하는 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일이고 네네. 저희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기업이 이제 채권 브로커한테 가서 우리가 돈을 좀 빌려야 된다. 채권을 좀 발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CB나 ABS 네. 상품 같은 거를 이제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매수할 매수자를 찾아서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수수료를 떼나요?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뭐 업계에서 이제 표준으로는 한 0.15bp가 0.15bp. 예, 네. 그게 이제 저희 평균 수수료고요. 네. 뭐 이제 CB나 다른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0.15% 15bp죠, 예, 그게. 15bp. 네네. 15 베이시스 포인트. 그 원래 그 정도 가져가는 게 낮은 편인가요? 아니면 높은 편인가요? 뭐 이게 평균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재량에 따라서 네네. 0.20을 가져갈 때도 있고 네네네. 매니저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브로커의 재량인 것 그 같습니다. 정도로. 근데 보통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이제 하우스별로 이제 규모가 다 다릅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돈을 인수를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돈을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증권사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규모 있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직접 인수를 해서 또 다음 매수자가 나올 때까지 이제 좀 들고 있는 그런 홀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네네. 저희는 바로바로 돌려야 됐기 때문에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정도면은 뭐 몇백억, 몇천억. 그렇죠. 몇천억, 많게는 몇천억까지 받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비즈니스 모델은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일하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라든지 그럼 보너스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거의 개인 사업자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너스 같은 경우가 성과급이 없을 경우에는 네. 일단 살아남기가 어렵고요. 기본급이 굉장히 낮은 편인가요? 개인 간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 따로 하기 때문에 이제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높지 않다 하시면 뭐 어느 정도 될까요? 과장이 한 3천 받는 과장급이 것도 봤습니다. 기본급이 3천. 예. 근데 네. 그분은 이제 성과급이 굉장히 높았죠. 네네. 그 성과금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그분을 많이 찾아가서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할수록 그 규모에 따라 받는 건가요? 예. 그러면 보통 그 과장급 같은 경우에 성과가 뭐 평균 정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금이 나오나요? 한 3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받는 성과금만 예, 받는 3억. 성과급만. 기본급이 사실상 별로 의미가 별로 없는. 의미가 없는.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듣기로는 거의 팀을 중심으로 그 움직인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증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증권사에 소속된 팀이 뭐 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팀으로 움직인다는 게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걸 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음, 사전에 이제 입을 맞추고 네네. 이제 너는 뭐 얼마 정도 받을 거냐 뭐 네, 이런 걸 다 맞추고 하기 때문에 네. 부서 내에서 이제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협상에서 결여가 될 경우에는 네. 팀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증권사를 옮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그런 건 아닌 이상한 건 거죠? 아니죠. 팀 단위로 이렇게 옮기는 게. 몸값을 같이 올리는 개념이니까. 보통 근속 연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팀이 한 증권사에서 몇 년 정도 머문다든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다른 쪽이랑 다른 증권사랑 이제 연봉이나 커미션 협상을 하고. 내에서 이제 협상이 잘 될 경우에는 아, 근속을 오래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네네. 결렬될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로 옮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채권 브로커가 될 수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채권 브로커가 채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팀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거죠? 우선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뭐 레퍼런스도 뭐 인간관계 소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인맥이 필요한 건가요? 우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기업 어음이나 채권을 판매하는 주체가 보험사나 캐피탈사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 인맥이 많으면 좋죠. 아니면 그런 데랑 이제 주로 거래를 해왔던 이제 네네. 그냥 커머셜 뱅킹을 하시던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모신 채권 브로커 분께서는 뭐 어떤 식으로 채권 브로커가 되셨나요? 네. 저는 인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맥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학교 선배라든가. 그렇죠. 학교 네. 선배나 네. 그런 루트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기업처럼 뭔가 뭐 서류 평가를 하고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리고 뭐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건가요? 뭐 올려도 이제 형식상이고 네네. 뒤에서 사실상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아름. 예. 네. 근데 보통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고 판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보통 여의도나 증권가를 생각하면 주식을 보통 생각하기 마련이죠. 주식에 비해서 채권계가 뭐 장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수익성이 더 좋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이 접하기 힘든 부분은 많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알아야 될 게 큰 돈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이제 채권인 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어음, 자금 발행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캐피탈사와 보험사 이런 이제 큰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이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주식 투자를 아주 소액으로밖에 못하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기업 어음이나 채권을 통해서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채권을 사야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고객을 찾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 쪽을 업무를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맥인데 네. 인맥이 이제 중요한 게 저희와 이제 비슷한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파이에서 이제 먹을 부분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이게 서로 오버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맥을 안다는 게 저 네. 사람들의 이제 고객군을 알아야 되고 네. 그게 이제 겹치지 않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인맥을 피하는 눈치를 잘 봐야 되고 네. 예, 그 먹거리를 자기가 이제 잘 찾아야죠. 네네.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해주는 분이 있는데 이제 네. 그분한테 이제 영업을 하려고 갔는데 네네. 같은 회사에서 두 분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건 이제 적당히 이제 연차나 이런 걸 따져서 또 이제 위계 질서가 굉장히 스트릭트 하거든요. 저희 업계가. 그런 거예요? 채권 쪽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증권가 전 부분이 다 위계 질서가 좀 있는 일단 편인가요? IB 쪽이 네. 굉장히 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겨울에 코트만 입어야 됩니다. 패딩 입으면 안 되고요? 패딩 입으면 조인트 까여요. 조인트가 까여요. 예, 조인트 까요. 아니 조인트 까이는 걸 보셨나요? 뭐 경험을 하셨거나. 저는 본 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보통 누가 누구 조인트를 까는 거죠? 보통 그 직속 상관이나 네. 좀 이제 부서 사람들한테 이제 숫자나 이런 걸 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서나 네네네. 중요하겠죠. 그렇죠. 숫자나 이런 게 틀려서 혼나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숫자를 뭐 증권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기는 하죠. 뭐 5만 원에 50개를 주문해야 되는데 50원에 그렇죠. 5만 개를 주문하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조인트를 까면은 뭐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뭐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복장 규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 네, 뭐 우선 증권사별로 이제 상이하긴 하지만 네, 저희는 그나마 이제 풀어줬던 게 넥타이를 이제 안 해도 됐었는데 그게 풀어준 거예요. 예. 그 네, 외에는 이제 코트, 구두 네, 그리고 정장. 정장. 네. 근데 이제 운용사나 이제 바이사이드로 가시면 러프하게 비즈니스 캐주얼 음, 폴로 셔츠 같은 것도 입어도 되고 네네. 운동화도 신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그렇죠. 진보적이죠. 보통 뭔가 팀식을 같이 한다 그러죠. 뭐 보통 한 팀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한 팀의 단위는 보통 몇 명이나 되나요? 식구라고 할 수 있는 단위는. 한 20명 또 이제 더 많은 데는 한 4, 50명도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IB 내에서도 이제 세분화가 많이 돼서 채권부도 이제 여러 개로 나뉩니다. 근데 그게 다 4, 50명 정도? 그렇죠. 근데 그럼 4, 50명이 한 팀이 돼갖고 증권사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데 이게 뭐 원활하게 되나요? 그래서 인맥 관리가 중요한 거고 서로 음, 고객이 안 겹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4, 50명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뭐 이탈하는 경우는 있나요? 우리 팀장은 옮기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싶다. 그런 사람이 꽤 많을 것도 같은데. 우선 IB는 그런 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조직의 쓴맛을 보고 싶지 않으면은 팀 내에서 있어야 되는 우선 뼈를 묻어야죠. 이미 한 한 번 팀에 오면. 들어가면. 예.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팀원으로 인정이 되려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맨 처음에 뭐 인턴이나 그런 거에서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우리 식구다라고 음, 그 어떻게 뭐 피맹세를 하기 전까지 몇 년이나 걸린가요? 가장 빨리 친해지는 법은 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겁니다. 아, 결국엔 네네. 뭐 숫자가 인성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짱입니다. 근데 그 뭐 인턴으로 들어갔거나 신입으로 들어갔으면은 보통은 돈을 만지는 일을 많이 안 시키지 않나요? 보통 지원 업무 이런 걸 시키고 웬만한 직종에서는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턴은 패밀리가 아니죠. 사실상 네네. 업무 보조만 잘하면 그냥 네. 예뻐해주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만약 진짜 신입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바로 뭐 돈을 벌기 시키나요? 우선 교육기관 같은 게 있죠. 경력으로 들어온 게 아닌 이상 아직 네네. 고객군도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인턴과 흡사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조금씩 교육을 시키겠죠. 이제 음. 뭐 영업을 할 때 한두 번 데려간다든지 네네네. 영업 방식을 좀 알려주신다든지 네네.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다 보니까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한쪽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쪽은 이 채권을 사야 되는 뭐 캐피탈사나 증권사나 은행이 있을 것인데, 그럼 이제 양쪽으로 다 영업을 뛰는 건가요? 주로 이제 캐피탈사로 많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엔 협상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 오퍼하는 상품이 결국엔 같잖아요. 국내 뭐 기업들도 다 제조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미행한다든지 그런 이탈률이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이탈리아를 하시면 돈 안 갚을 확률은 그렇죠. 뭐 네. 코스닥 내에서도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네. 결국엔 오퍼하는 상품이 비슷하기 때문에 캐피탈사나 이런 보험사와의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 신입이다 하면은 원래 거래하던 거래처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럼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될 건데 결국 자기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안 그럼 기본금만 받고 살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나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쓰는 방법은 뭐죠? 그래서 보통 소형사에는 경력직이 많습니다. 대형사에서 이제 음, 고객을 좀 쌓아서 네. 오고 거기서는 이제 PSR을 안 주기 때문에 PSR이 뭐죠? Price to Selling Ratio 성과급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기업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인센티브가 낮은 대신 이제 네. 연봉이 높죠. 뭐 네. 높다는 게 이제 일반 한 직장인 정도? 그럼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 여의도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직을 소형사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오히려 소형사가 성과급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고객을 잘 그 고객을 그대로 들고 나오니까. 근데 고객을 들고 나온다는 게 그러면은 이제 캐피탈사나 바이사이드에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증권사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거래를 하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증권사를 옮기면은 그러면 나 저 사람이랑 계속 거래할 거니까. 뭐 금리나 이런 건 뭐 알아서 낮게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가는 식으로. 거니까. 진짜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이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살짝 좀 뭐 최첨단 기술이라든지 좀 선진적인 문화라든지 뭐 그런 건 없나요? 뭐 네. 저희도 테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선진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네. 중요하죠. 근데 증권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뭐 몇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몇 분 더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터미널도 쓰고 그러잖아요. 1년에 3, 4천만 원씩 하는 터미널.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런 어떤 업무 방식 같은 경우는 굳건하다. 네. 저희는 뭐 제가 뭐 다양한 분들을 봤는데 네, 뭐 네. 관상도 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아 쟤는 야갔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얼굴만 보고. 예, 얼굴만 보고 아, 네네. 우선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네네. 일단 무조건 신뢰하고 외국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외국인 소스를 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 그게 그건데 사실 대부분 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인수를 해주던가 그럴 수 있는 기관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 기관에 파는 걸 기대를 그렇죠. 하고 뭐 그런 식인가요? 뭐 어디서 몇 주 발행했더라, 몇 주 샀더라, 뭐 이런 네네. 거를 다 듣긴 하는데 이제 톤이나 인토네이션 뭐 네. 이런 걸 기반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했는데 톤이나 인토네이션이 그렇죠. 좀 어떻다. 뭐 어떻다, 그러면 거짓말인 것 같다, 그렇게 좀 지금 불신이 팽배한. 팔아라, 뭐. 불신이 원래 팽배한가요? 원래 거짓말 그렇게 자주 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저희는 뭐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얻을 게 있나요? 근데 거짓말에서? 이번에 뭐 FOMC에서 갑자기 금리 인상 중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네. 이제 10년물이 쫙 빠졌는데 그때 이제 사채는 더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사채는 더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기 프리미엄이 때문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 증권사는 지금 물량을 이제 던지고 있나 네. 그런 걸 이제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던지더라도 이제 먼저 선두에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진콜이란 영화에서 나왔죠. 그냥 그렇죠. 뭐 똑똑하지 않다면 빠르기라도 해야 된다. 빠르게라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그렇죠. 눈치 게임을 하는 거죠. 눈치 게임을 하는. 그래서 이제 뭐 장이 마감이 되면 이제 몇 주 팔았다. 네네. 그걸 이제 자랑을 하고 손해폭이 적었다 이런 걸 이제 매일 네네. 자랑하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뭐 얼마나 팔았는지 팔긴 했는지 아는 방법은 이제 다 같이 네. 그걸 이제 들어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 네. 주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요. 네네. 뭐 형 얼마 팔았어.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대략 이제 물량을 체크를 하죠. 네. 근데 믿을 수는 없고. 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알아내는 방법은 결국 뭐 톤하고 인토네이션 그렇죠. 그리고 뭐 관상 평소에 봐도 뭐 막 그렇죠. 거짓말 잘할 놈이야. 저 믿으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공시가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채권을 사고 파는 이런 기업 완전히 기업과 기업 간이 내밀한 거래라서 이게 공개가 되진 않고 이런 건가요? 매출로 지키죠. 그러니까 그 매출을 이제 뭐 나중에 분기 다 끝나고 예, 그렇죠. 그럼 분기별로 저희도 성과급이 나옵니다. 1년에 매달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네네. 분기별로 성과급이 나온다는 거는 분기별로 성과 평가를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잘리기도 하고 네네. 뭐 부서에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고도 좀 자유로운 편인가요? 그러면 자유로운 편이죠. 아 숫자를 못 맞추면 일단 잘립니다. 그러면 팀을 자르나요? 저희 부서는 누구를 이제 자르라는 압박이 있었을 때 네. 다 같이 이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좀 팀 몇 명이었죠? 그때는 6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팀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똘똘 뭉치는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렇죠. 바닥에서는. 뭐 관상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뭐 별자리도 보고 뭐 점성술에 뭐 타로 카드. 뭐 보통 을 많이 가시니까 뭐 거기서 인성이 나오겠죠. 그 성과급으로 3억 벌어서 거기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야근이랑 외근이 많기 때문에 네네. 우선 와이프가 있으면 네. 거짓말을 치기가 굉장히 편한 환경이죠.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야근 안 했는데 그냥 저기서 놀고 그렇죠. 야근했다고 하고. 생각보다 할 게 많이 없습니다. 고객을 그렇게 자주 뭐 매일 만나시긴 하는데 이제 네네. 없는 날도 있고 연말이면 그러겠죠. 연말에 요즘 사무실이 텅텅 비었죠. 네. 그럴 때 출근을 하십니다. 우리 분들은 뭐 1시간 좀 키보드 좀 갖고 네. 노시다가 네네. 접대도 하고 네. 그냥 놀 때도 많이 가죠. 가서 뭐 얼마나 쓰나요? 보통 인당으로 친다면 연봉 3억을 성과급 3억을 거기다 박을 정도면은 상당히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룸 잡고 네. 술 좀 빨고 이러면 한 50 정도는 쓰는 것 같습니다. 인당 50이요. 예, 그걸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면은 뭐 1억 녹는 건 금방이다. 그렇죠. 버는 만큼 쓰는. 화끈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작전이라는 영화도 보면 나오지만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작정주 하는 사람들 룸에 가서 얘기하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옆에서 듣잖아요. 근데 채권 쪽은 들어도 못 써먹지 않나요? 사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저희 개인은 들어봤자 어차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근데 뭐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지인들은 다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아름아름 듣는 게 많죠. 재미로도 주식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제 채권이 네. 비교적 이제 채권 부서는 주식을 할 수 있는 제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자기 돈을. 관계사만 아니면 이제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가 아니면요? 이제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주체나 그런 데가 아니면 아, 사실 내부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그런 그렇죠. 것만 아니면 하면. 컴플라이언스만 안 걸리면 사실 다 뭐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대부분 다 까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인턴이 들어오면 인턴픽 해가지고 뭐 1억 박아두고 그러고 이제 물리고 아이고 뭐 개돼지 매매법 뭐 이런 거랑 다를 게 뭐가 저 인턴픽. 인턴픽. 오늘 모신 브로커분도 이제 인턴픽을 한번 찍으셨나요? 아 저는 아쉽게도 이제 제가 샀던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이 있는데 네. 하필 또 그걸 안 사시고 다른 네. 걸 사셔가지고 아, 굉장히 물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턴픽을 안 예, 고르고. 예, 예. 네. 그 혹시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침 몇 시에 출근하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가 좀 있으면 출근 시간이 따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눈치껏 출근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고 보통 한 9시, 10시 그때쯤인가요? 일단 신입 분들은 한 7시까지 와야 됐었고 이제 연차가 좀 쌓인 분들은 한 10시, 1시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딴 데 들렀다 올 수도 뭐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뭐 외부로. 외근을 하시니까 주로 이제 바로 술 먹으러 간다든지 골프 약속일 수도 있고 골프 약속. 예, 네. 골프는 아침에 많이 치시고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하는 게 뭔가요? 그러면 뭐 고객 만난다. 그냥 골프 치고 술 먹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은 뭐 있나요? 뭐 서류 작업이야. 뭐 채권 발행 같은 거야. 뭐 상품이 다 똑같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조건 같은 것도 다 똑같이 붙을 것이고. 뭐 구조화 금융 해가지고 뭐 네네. 구조를 짜고 막 그런 것도 하시긴 CDO 합니다. 뭐 이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재무제표 따서 이런 거 하는 거는 다 인턴이나 신입을 시키고 네네. 이제 직접 모델을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돌려보시고 네. 근데 엑셀로. 그런 일이 많은 편인가요? 계속 이제 바뀌죠. 저희가 이제 하는 종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아, 네네. 그런 게 이제 많게는 하루에 뭐 5개씩도 필요하고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인턴이나 신입이 하죠. 그럼 결국 신입이나 인턴이 처리하는 거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거기들은 정식 결국엔 업무를 많이 배우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짬 때리고 그냥 그렇죠. 서리서리 짬 때리고. 근데 그 신입들이 근데 오히려 그런 거 잘할 수도 있겠네. 애들이 아직 나이가 뭐 뇌가 싱싱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숫자 같은 것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오비들은 골프 치고 술 마시러 가. 그게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즐기시나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접대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레저 즐기고 술 마시는 거긴 한데. 그렇죠. 굉장히 고급 취미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자기들끼리도 이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본인들은 또 그걸 즐기시나요? 그거를? 그렇죠. 뭐 업무 외에도 가시는 거 보면 또 이제 와이프 몰래 가시는 거 보면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만 그걸 하겠죠. 그 일을.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너무 일하고 취미가 너무 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놀면서 일하는 건데. 그래서 많이 지원을 늘 하는 것 같습니다. 와서 오면 이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이제 그렇죠. 야 뭐 형님 뭐 이번에 저희 쪽에서 좀 사시죠 그러면서 몇 프로인데 그러면 아시면서 한잔 하시죠. 술은 뭐 좋은 거 먹나요? 발렌타인 이런 거 좋은 거 먹죠. 몇 년 산? 30년은 안 먹었고 네. 15년 정도 까는 것 같습니다. 그 일주일에 여러 번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그분들은 자주 가시는 거죠. 그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는 거 같나요? 좀 뭐 오래 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네. 그래도 채권쟁이들이 그래도 수명이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주식쟁이들 뭐 주식쟁이들은 주식쟁이, 뭐 선물쟁이 뭐 한 사이클을 못 가는 걸 알고 있는데 한 사이클이 몇 년이죠? 워낙 씹스캠이 많아서 한 3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는 거 뭐 X이나 그런 분들만 봐도 뭐 아, 주식쟁이들. 채권쟁이. 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어차피 상품도 뭐 있으니까. 비교적 정직하죠. 비교적 돈이 정직하죠. 이제 그죠. 갚아야 되는 돈이 있고 그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무슨 뭐 뭐 DR이 업사이드 뭐 뭐 업사이드가 그런 뭐 걸 필요 목표 없죠. 뭐 타겟 프라이스가 뭐
뭐 타겟은 뭐 타겟이야. 뭐 이게 뭐 다트도 아니고 뭐 타겟을 정하고 있지. 타겟 있단 소리 하고 니네가 뭔데 타겟을 정해. 하여튼 예. 그리고 채권은 막 뭐 작전주 이런 건 없나요? 막 일부러 뭐 부티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뭐 조작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13조 횡령이 네. 있었죠. 그게 아마 유사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선 잘 모르겠네요. 횡령을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 이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네. 이제 채권을 발행한 거를 이제 자기 은행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뭐 기업 A 기업이 있었다 치고 그럼 A 기업이 이제 채권을 발행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이제 유령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은행을 사게 네네. 만든 거죠. 아 은행이 은행 보고 가갖고 이 채권을 사라.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가짜 채권을 많이 사게 만들어서 아 뭐 있는 기업도 아닌데 그렇죠. 사실상 매출액이나 이런 것도 다 다 거짓말로 하고 거짓말로. 예.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은행이 나름 그래도 꽤 꼼꼼하게 봤을 텐데 베트남이라 빌려주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 자본 시장이 좀 덜 발달한 그렇죠. 예. 뭐 연루된 분이 뭐 베트남 2인자도 있고 꽤 높았던 걸로 알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좀 권력형 뒤에 문제가 좀 있는. 예, 피라미드식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은행들 돈을 뜨는 거네요. 뭔가 그렇죠. 채권 작전이라기보다는 개미들 돈을 뜨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개미들이 애초에 채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 얘기하다 말았는데 퇴근은 언제 하나요? 그거는 뭐 그래도 일찍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쟁이들은 이제 미장도 봐야 되고 이제 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근도 네네네. 많이 하지만 네, 선물쟁이들은 이제 24시간. 그렇죠. 24시간 하지만 네네. 저희는 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해외 PF를 하신다든지 뭐 해외 PF라고 하면 뭐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하는 그렇죠. 뭐 그런. 미국 채권이나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야근을 가끔 하시는 것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모델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좀 아, 야근을 하시던가 네네. 그런 건 또 이제 신입을 보통 못 쓸 때가 있습니다. 좀 이제 네네. 난이도가 좀 높으면 네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직급 있는 분들도 야근을 좀 하시고 이제 음. 인턴이나 신입은 생각보다 이제 야근을 못 합니다.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걸 또 지키나요? 진공가에서? 이제 형식상으로라도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지키는 모습을 보이죠. 보통 이제 법적으로는 한 5시 반 그 네. 정도에 시켜줘야 되는데 뭐 눈치껏 한 6시나 7시에 퇴근을 하죠. 그리고 아침 7시에 다시 그렇죠. 출근을 하고. 네. 생각보다 워라밸이 막 그렇게 살인적인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제 연차 있으신 분들을 보면 뭐 네. 저녁에도 이제 술 약속이 많으시죠. 뭐 즐겁지도 않죠. 사실 그게 네. 매일 반복이 되면 사실 그런 영업도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시는 게 아니라 진탕 먹기 때문에 뭐 고객별로도 그게 이제 취향이 상의를 취향이. 합니다. 네네. 뭐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럼 다음 날이죠. 그렇죠. 네. 막걸리를 뭐 오전 8시부터 마시는 분들도 봤어요. 8시부터 저녁 막 9시까지. 와, 그 뭐 제일 브로커님 보시기에 채권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었나요? 왜냐면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좀 환갑을 넘기기가 좀 힘들 것 같다. 56. 그죠? 예. 56. 사실상 한계가 아닐까 그게. 그렇죠. 네. 뭐 56. 은퇴를 곧 하신다고는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커리어 패스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뭐 팀장급까지 올라가서 어쨌든 한 팀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커리어의 어떤 마지막인가요? 거기서 쭉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장기 계약직에서 탑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뭐 임원급까지 가는 것도 봤습니다. 아 증권사의 임원에 가는. 그렇죠. 뭐 네. 전무나 이사, 뭐 네. 이사는 뭐 많이 찍는 걸 봤습니다. 아뭐 성과만 잘 내면 그렇죠. 성과만 잘 내면. 뭐 이사가 되면 뭐 좋나요? 하는 일은 똑같나요? 아니면은 하는 일이 많이 달라지나요? 일단 가장 좋은 복지는 돈이기 때문에 PSR을 좀 더 높여주죠. 아 성과 그 비율을 더 높여주는 더 거. 비율을 더 높여준다든지 그때도 영업은 계속. 계속 하시는 거죠. 뭐 어, 전무님도 사실 뜻입니다. 뭐 고객층이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뭐 비윤리적인 좀 업무 방식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뭐 도장 위조나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장 위조를 왜 하는 건가? 누구 도장을 위조를 하죠? 가끔 이제 도장이 잘못 찍혔다든지 아니면 뭐 도장이 이제 없을 경우에 대표이사 도장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렇죠. 뭐 인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고. 고객 사이 그렇죠. 인감이요? 사실 인감을 또 다시 날인 받기가 이제 어려울 때 아 그렇죠. 도장 카피본을 뜨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렇게 카피를 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바로 이제 다음 날 해야 되는 경우 아 뭔가 시간이 시간이 급해서 급박할 때 뭐 프린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장을 오리고 뭐 뭐 별지랄 캐치볼, 다 해요. VUK 뭐 이런 예, 그 회사가 동의한 거는 확실한데 그렇죠. 근데 도장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뭐 근데 받을 시간 없어서 그렇죠. 네. 뭐 사무소 위조긴 한데 뭐 다른 거는 없나요? 이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 이런 게 많죠. 뭐 네. 영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네. 인간 대 인간이다 보니까 뭐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을 많이 넘기도 하죠. 그 정보는 보통 어떤 식으로 퍼지나요? 전화를 통화하는 건 뭐 텔레그램을 많이 쓰고 그러나요? 텔레그램을 많이 쓰죠. 증권사 쪽은? 그렇죠. 네. 전화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 서명을 합니다. 입사를 할 때 이제 네. 뭐 이메일이나 전화는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래서 텔레그램을 이제 쓰는 거죠. 텔레그램이나 뭐 직접 만나든지 스터디 같은 게 많습니다. 아 사실 스터디. 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뭐 IB부터 뭐 애널리스트 네. 뭐 다양하게 모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발행하기 전에 뭐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프라이싱이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아 매도인지 뭐 뭐 매수인지 매도인지 매수인지 매수겠죠 뭐. 네. 뭐 그렇죠. 네, 그 스터디라는 게 어떤 식인가요? 뭐 우선 각자 섹터나 이제 종목을 스터디를 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스터디 그룹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뭐 보통 뭐 학회나 학교 뭐 지인들 음, 혹은 뭐 여의도에서 일하면서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을 막 데려오시는 케이스도 있고 네, 이제 부티크라는 게 있는데 이제 네. 부티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통 부티크 내에서 또 운용하는 그런 스터디들도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장소를 제공을 하는 대신 정보를 얻는 거죠. 장소를 보통 어디에서 하나요? 여의도 내 뭐 주로 여의도에 그런 스터디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피스텔에서 그 하나요? 부티크 사무실에서만 네, 보통 밤에 모이는 거죠? 퇴근하고 그렇죠. 밤에 음, 모이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이제 꽃가루 마냥 이렇게 그렇죠. 또 여의도의 또 하나의 면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브로커님이 보시기에 이름을 자꾸 말하려다가 아 맞다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예, 그 옆으로 이 직업의 미래는 어떨 것 같나요? 앞으로 뭐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이 직업이 지금만큼의 메리트가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들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한국 금융계는 건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직도 조인트 까고 관상 보고. 그렇죠. 이제 인맥 관리나 이런 걸 네네. 기계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채권 브로커의 일도 사람과 아니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계가 대체할 수는 없을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직업이 계속 존속하고 항상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10년 후에도 그럼 관상 보고 조인트 까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브로커님 관상을 보시나요? 저도 관상을 볼 것 같습니다. 아 전혀 바뀌지 않는 아, 그렇죠. 여의도의 공룡 채권 브로커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브로커가 되고 싶은 그리고 뭐 이쪽은 뭐 학회 후배들한테 채용이 기회를 주는 경우 많으니까 학회 후배가 채권 브로커가 되고 싶다고 한다. 뭐라고 말을 해주신 건가요? 우선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이쪽에 발을 들이게 되면 첫 그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채권을 시작으로 할지 아니면 네. 뭐 리서치를 시작으로 할지 그게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이제 묻으면 이제 그쪽 성향이 좀 더 발달하기 때문에 그럼 계속 그쪽으로 커리어 패스를 따라가는 건가요? 좀 영업이랑 이제 바이 사이드랑 셀 사이드랑 좀 다르기 때문에 셀 사이드를 먼저 경험을 하게 된다면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고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게 바이 사이드다 보니까 운용이나 뭐 리서치 그렇죠. 주식을 사고 이제 그걸로 그렇죠. 수익을 올리는. 저도 이제 입사를 하기 전에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해보고 이제 찾아봤지만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뭐 채권 브로커가 뭘 하는지 직접 뭐 유튜브를 하던가 이제 공유를 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데
우선 그런 경험들이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잘 포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달콤하지가 않나요? 맨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근데 그게 달콤하지 않은 건가요? 아, 그러느라 이제 공유할 아, 시간이 없었던 것 너무 같습니다. 좋아서 그렇죠. 술 마시고 골프 치고 관상 좀 보고. 뭐 신입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신입급은 못 쓰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이제 과장님들이 이제 관상 보느라 바빠갖고 그렇죠. 유튜브 할 시간이 없고 이제 그 사실 채권 브로커가 정말 듣기 어려워요. 오늘 모신 분 빼고는 단 한 번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없으시고 애초에 뭐 DCM 그쪽도 대중한테 알려진 분야도 아니죠.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들었죠. 공개를 안 한다. 공채해도 요식행위다. 형식만 올려놓은 거지. 어차피 너는 지원해봤자 안 뽑을 거야. 어차피 우리 후배들 뽑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천을 하시나요? 이 직업을? 골프 여자 술을 좋아하면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외향적이지 네네. 않고 네네. 그런 걸 좀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사이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자산을 운용하는 쪽으로. 그렇죠. 영업을 안 하니까 그쪽은. 네.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채권 브로커 울프 오브 여의도 스트리트 한분 모셔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